이 방법으로 30만 원이나 나오던 난방비가 9만 원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홍세댁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을 켜기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몸이 따뜻해질수록 마음 한켠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난방비 걱정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난방비 낮추는 방법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신혼인 제 친구는 작년에 24평 신혼집에서 난방비가 34만 원이나 나왔다가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바꾼 뒤 모두 실천해서 10만 원 이하로 난방비가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난방비 반으로 낮추는 보일러 설정법을 포함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방법들을 싹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대로 실천하셔서 다가오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에 보일러 온도 조절기 설정을 통해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온도 조절기를 보시면 실온, 온돌, 예약, 외출, 온수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기능들을 어떻게 써야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외출할 때 보일러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외출할 때는 외출 모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난방비 아끼시려면 외출할 때 외출 모드를 켜시면 안 됩니다. 아니, 외출 모드를 켜야 난방비 절약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외출 모드는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는 파이프에 물이 얼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외출 모드라기보다는 동파 방지 기능에 가깝죠. 물이 얼지 않을 정도로만 최소한의 난방만 하기 때문에 집 온도가 8도에서 10도 이하로 아주 춥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출 모드를 틀면 실내 온도가 아주 추워집니다. 때문에 이렇게 춥게 외출 모드를 설정 후 집에 다시 돌아와서 난방을 틀면 이미 차가워진 방을 뜨겁게 데우기 위해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모되면서 난방비가 왕창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외출 모드를 사용하는 대신 실내 온도를 평소보다 1에서 3도가량만 낮게 설정하시고 1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난방이 돌아가게 예약을 걸어두고 외출하는 것이 난방비 절약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는데요. 만약 정말 우리 집이 밖에 나갔다 오면 거의 냉골 수준이 되는 전혀 단열이 안 되는 집이라고 하면 이럴 때만 외출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이 잘못된 외출 모드의 사용이 난방비 폭탄의 핵심 원인인 만큼 꼭 주의해서 사용해주세요. 그럼 다음으로 집에서 지낼 때는 어떻게 보일러를 설정해야 난방비를 아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집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집이 단열이 잘 되고 외풍도 없다,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보일러를 켜도 충분히 단열이 잘 된다 하시면 실온 모드나 실내 모드로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적정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이니 참고하셔서 온도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요. 실온 모드로 설정 시 온도 조절기기 근처에 전열기구가 있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온 모드로 설정 시 이렇게 온도 조절기 밑에 있는 온도 감지 센서를 통해 집안 온도를 측정하는데 여기 근처에 전열기구가 있으면 온도가 잘못 측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집이 아직 따뜻해지지 않았는데도 따뜻하다고 기계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 집에 외풍이 심해서 온도 조절기 근처에 바람이 많이 불면 하루 종일 난방이 돌아가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 실온 모드를 사용해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이 외풍이 잘 드는 집이거나 실내 온도가 들쭉날쭉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온돌 모드와 실온 모드, 예약 모드를 섞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실온 모드는
온도 조절기 근처의 공기 온도를 측정해서 난방을 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달리 온돌 모드는 바닥의 난방수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외풍이 심한지 단열이 잘 되는지에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로 난방을 해주기 때문에 온돌 모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온돌 모드 사용 시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온돌 모드로만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끊임없이 물을 데워야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왕창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약 모드와 함께 쓰시는 것이 좋은데요. 온돌로 어느 정도 방바닥이 훈훈해졌다면 실내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1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난방이 돌게 예약을 걸어두시면 됩니다. 정말 추울 때는 한두 시간마다 보일러가 돌게 예약을 걸어두시고요. 보통일 때는 2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돌아가게, 그리고 따뜻한 편일 때는 4시간에서 6시간에 한 번씩 보일러가 돌게 하시면 적정합니다. 그리고 온돌 모드 설정 시 온수 온도는 45도에서 70도 사이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집마다 적정한 온수 온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70도는 해야 따뜻해진다 하고, 어떤 집은 45도만 해도 따뜻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50도 정도로만 설정해 보시고, 너무 춥다 하시면 조금씩 온도를 높여보는 방식으로 우리 집의 적정 온도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난방비 낮추는 방법은 온열기기를 사용하는 건데요. 전기장판 사용하기 같은 뻔한 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작년부터 난방비 대란이라고 불릴 만큼 난방비가 오르면서 난방비 절약이 국민적 관심으로 떠올랐죠. 이런 사회적 이슈에 발맞춰 난방비를 줄여주는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발열조끼 제품인데요. 보통 집에서 추위를 막기 위해 옷을 두껍게 껴입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안에서 옷을 두껍게 입고 있자니 몸 움직임이 둔해지고 목과 어깨가 결려서 불편하죠. 또 이렇게 껴입어도 전기담요만큼 충분히 뜨끈해지진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발열조끼를 이용하시면 난방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발열조끼인데요. 조끼 자체가 발열이 돼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겨울 스웨터보다도 얇기 때문에 집안에서 착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죠.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가벼워서 입은 것도 입고 있다가 뜨끈해지면 그제서야 내가 발열조끼 입고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옷 속에 감춰서 입을 수도 있어서 추운 겨울철 밖에서 버스 기다릴 때와 같이 야외 활동에도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몸이 따뜻하니 난방을 굳이 세게 틀지 않더라도 체온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이런 제품은 어디서 살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홍세댁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한정된 기간 동안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히따의 발열조끼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공동구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상품 기획하신 분이 어머니가 시장에서 춥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따뜻한 조끼를 드리고 싶어서 기획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국내 생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중에 있는 여러 제품들을 테스트해봤는데 다른 제품들은 중국산이라 그런지 열선이 끊어지면서 고장이 금방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사용시간도 최장 7시간으로 길고 열선 형식이 아닌 면 형식으로 불이 들어와서 열선 끊어질 염려도 없고 더 따뜻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세탁기의 세척도 가능하다는 점도 편리했고요. 집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은 제품이라 출퇴근하는 우리 남편, 아내, 아들, 딸한테 주셔도 정말 유용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세한 설명 및 제품 구입 방법은 고정 댓글에 올려둘 테니 참고하시고요. 다음 방법은 뽁뽁이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창문에 뽁뽁이를 붙여야 단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고 이미 붙여두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보통 뽁뽁이 붙이실 때 이렇게 매끄러운 부분을 창문에 붙이셨을 텐데요. 사실 이 방법은 효과가 덜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뽁뽁이 붙이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뽁뽁이는 포장용과 단열용으로 용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단열용은 3중 구조로 포장용보다 더욱 두툼하고 물만으로도 잘 붙을 수 있도록 포장용 뽁뽁이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따라서 단열용을 선택하셔야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뽁뽁이를 붙이실 때는 이렇게 매끄러운 부분을 창문에 붙이는 것이 아닌 여기 이 올록볼록한 부분을 창문에 붙이는 것입니다. 올록볼록한 부분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해서 찬 공기는 막고 따뜻한 공기는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붙인다면 아무래도 단열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분무기를 이용해 물을 뿌려 뽁뽁이를 붙이실 텐데요. 물에 세제 한두 방울을 넣어서 섞고 뿌리시면 훨씬 접착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뽁뽁이 부착 시 아무래도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이 단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르는 뽁뽁이 사용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페인트처럼 바르면 단열 효과가 생기는 제품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하지만 이런 바르는 뽁뽁이는 단열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뗄 때 잘 안 떼어내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뿌리는 뽁뽁이도 있는데요. 분무기로 뿌리면 단열 효과가 생기는 제품입니다. 창문 밖을 볼 수 있어서 시야 확보가 되고 뿌리는 편리함과 바르는 뽁뽁이 제거에 단점을 보완한 제품인데요. 간편한 만큼 단열 효과는 바르는 뽁뽁이와 붙이는 뽁뽁이보단 약간 적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열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뽁뽁이 제품이 있으니 집 환경에 알맞는 제품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난방비를 아끼는 보일러 온도 조절기 설정부터 발열조끼와 같은 난방 보조기기 활용법, 그리고 뽁뽁이 부착 방법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로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방법들만 잘 활용해도 난방비를 확 줄일 수 있으니 다가오는 겨울철에는 꼭 실천해보세요. 혹시 주위에 난방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제공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